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1% 상승했습니다. 아직까지 아쉽게 6만 원까지는 장 끝나고도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내일까지는 코스피가 상승세를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상승하는 추세 자체가 확실하게 방향이 잡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방향이 잡혔다는 건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있지만, 일단 한국 시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면서 시장에 가장 싫어하는 점 있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이 내용은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법제화되어 있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사의 충실 의무가 굳이 주주라고 써야 그게 되는 거냐. 이건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의 이익을 훼손해도 된다, 이렇게 판례가 잡혀 있는 건 아닌데, 비슷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때부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방점을 딱 찍은 게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하는 데 있어서 LG화학 주주들한테 주식을 안 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상법 개정이 조금 강하게 진행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요것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뭔가 6만 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성장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성장성이 훼손됐다고 해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무리 지금 하이닉스나 다른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가격을 6만 원에서 붙들어 놓는다, 그렇죠? 붙잡아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는 3,000도 넘기 어렵습니다. 아니야, 3,000까지는 갈 수 있겠지. 근데 3,500, 지금 역사적 최고가가 3,300포인트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못 가요.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그만큼 막대하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이닉스 곱하기 2 하면요, 그럼 삼성전자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대략 한 2년 정도의 주가 움직임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이닉스는 7만 원부터 쭉 올라와서 25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주도주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내면서 1년 정도의 횡보 구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직전에 하이닉스 같은 한국에서 2등 기업이 7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1년 정도의 기간 조정은, 즉 고가 박스권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런 고가 박스권이 나오는 것, 이게 뭐예요? 실적 확인 과정에서 나오는 거다. 어떻습니까? 실제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고요. 여기 보시면 하이닉스 실적 어때요? 23년도에 상승 시작한 게 23년도부터인데 23년도에 실제 실적 보면 어때요? 7조 7천억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100% 올라왔고요. 그리고 24년도에 추가적으로 25만 원까지 상승하면서 저가부터 고가까지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는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죠. 물론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5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9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10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HBM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 HBM에 대한 기대감이 깨지면서 5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근데 내려오고 보니까 AI로 인해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그래도 좋아지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가격대를 봐야 되는 건 그것 딱 하나예요. 하이닉스보다 뒤처진 건 사실이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리스크가 없는 자리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증시도 같이 빠집니다. 근데 미증시가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미증시 움직임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요때 4월 초까지, 그쵸? 4월 7일 날 하락 구간 몇 프로입니까? 5% 빠졌어요. 나스닥이에요, 이거. 나스닥이 하루에 5%씩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딱 이틀 있다가 4월 9일이죠? 나스닥 12% 올라왔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트럼프가 한 발 뺀 겁니다. 그리고 그 빼는 걸 지금까지 빼고 있죠.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 그쵸?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약간 뭐 흔들림이 나오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좋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부채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뭘까요?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 그럼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 근데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원래 여기까지 한 3월 초 정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것도 한 10, 한 4에서 5% 정도 되거든요. 제가 가격대를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이 삼성전자를 매매하는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4%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4월달 들어서 딱 3일 만에 거의 한 17%, 18%? 요 정도까지 3일 만에 하락 구간이 발생했다고요. 이때 관세 관련된 내용이 정확하게 적용된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때 4월 초에 관세를 발표한 날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표현했죠. 해방의 날이다. 그렇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실제 관세를 발표하고 나니까 달러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미국의 금리. 자, 이거 실제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하고도 영향이 있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3개월치만 딱 보자고요. 4월 1일 날부터 어떻게 됐나요? 3.9%에서 여기 거의 한 4.5%까지 며칠 만에 그냥 상승을 해버렸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가 더 올라, 그렇죠? 트럼프가 하는 액션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도 한 발 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코스피를 보자고요. 어때요? 4월 9일을 기점으로 지금 여기까지 딱 대선 전까지 2700포인트까지 반등 나왔고 대선 끝나고 나서 수직으로 상승세. 요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 플러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아직까지 저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하이닉스는 이미 신고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내용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는 신규를 고려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한국 시장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 20% 정도, 코스피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시가총액 보세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350조예요. 여기서 하이닉스까지 더하면 하이닉스가 지금 160조, 70조 요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 계산하기 쉽게 350에 150이라고 쳤을 때 500조잖아요. 500조. 코스피 시가총액이 이게 몇 프로나 될까요? 30%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을 때 하이닉스가 지금 신고가 근처에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매수해야 되는 게 맞다. 하지만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얼마에 사고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사는 게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의 변동성은 하이닉스보다는 지금 당장에는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 제가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 같이 매수하라 그랬죠. 왜? 이쪽의 변동성이 더 크니까. 지금 한미반도체, 즉 장비주 같은 거. 원래는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여기서 소재가 가장 좋았었습니다. HBM, AI 이전에는. 왜 그랬냐면 소재는 계속 사용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종은 다르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2차 전지 장비 딱 들어가 몇 년 쓰겠죠? 그렇죠? 근데 소재는 그렇죠? 뭐 NCM 배터리나 이런 것들 보면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 보면 계속해서 발주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가 들어옵니까? 소비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소재가 가장 주가 상승 폭이나 탄력적인 움직임이 더 잘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AI 시대가 됐을 때는 장비가 더 중요해졌어요. 장비가. 근데 여기서 장비 쪽으로 봤을 때 뭐 테크윙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PSK 홀딩스 이런 것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렇죠? 이런 하락 구간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런 하락 구간을 지나고 나서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이때 엄청난 상승세를 보입니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를 보유하면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매도할 단계 아닙니다. 삼성전자 지금 6만 원도 안 되는 요 가격에 팔아서 어디서 뭘 살라 그래요. 아무리 주가는 올라가는 거 사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가격에는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 그쵸? 우리가 요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한미반도체 보세요. 10,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00원까지 196,000 원이니까 거의 20만 원 정도 되죠. 1년 반 걸렸다고요. 이때 삼성전자가 5만 원 초반부터 거의 한 88,800원 9만 원 정도 되니까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올라올 때 한미반도체는 20배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건 뭐 코스닥 잡주냐 굳이 뭐 한미반도체에서 설명을 하자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때요? 22년도에 AI 이전 1,100억 벌었습니다. 근데 AI 이전에 22년도에 뭐가 발생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금리를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수요가 뚝 끊겼습니다. 그런 결과 23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역성장 1,100억에서 340억 벌었어요. 그쵸? 70% 정도 역성장을 해버렸다. 근데 24년도에 어떻게 됐나요? 2,500억.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쵸? 그리고 25년도에는 또 4천억대 예상이 잡혀 있죠. 1분기에도 700억 정도를 벌었어요. 25년 1분기 696억이 나왔는데 이 696억은 23년도 한 해 번 것보다 2배 가까이 많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 나오는 스케줄을 우리가 보자고요. 23년도의 실적 언제 나와요? 23년 1분기 실적은 23년도 4월에서 5월 달에 나옵니다. 2분기 실적은 7월에서 8월 달에 나오죠.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됐어요? 어닝 쇼크였습니다. 23년도에. 근데 23년도에 주가 상승 어떻게 나왔나요? 여기가 정확히 나오죠. 23년 1월 10일 10,000원대였다고요. 어때요? 23년도에 정확하게 60,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6배 올랐어요. 실적이 안 좋아 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고요.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잡주라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미반도체하고 삼성전자하고 관계 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바닥이 잡힌 것을 확인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게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이든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었을 때 한미반도체 시세도 지금 준비를 하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왔다. 그리고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중요하다. 일단 코스피의 상승세는 목요일 날 옵션 만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동시반기 6월 달이거든요. 이때 상승폭이 크게 터질 겁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가 약간의 조정 구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구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삼성전자의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가 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플러스 한미반도체와 같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HBM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여기서 파운드리까지 붙인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렇죠? 전고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전고점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겠느냐, 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HBM 성공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HBM을 성공하는 게 엔비디아에서도 좋아요. 왜? 엔비디아 지금 하이닉스에서만 그쵸? 최고사양 모델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가격 협상을 하고 싶겠죠. 근데 하이닉스 쪽에서만 받으니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에서 지금 한미반도체한테 TC 본딩 장비를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 쪽으로 하니까 한미반도체에서 반발하잖아요. 그쵸? 하이닉스에서도 거래처를 다변화시키고 싶겠죠. 뭐 그래도 뭐 방식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간에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의 관계가 좀 틀어진 거, 이건 사실상 삼성전자한테 좋은 일이죠. 왜? TC 본딩 장비 요 내용이 HBM의 핵심이거든요. 왜? 적층을 쌓아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역폭을 늘리는 게 HBM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은 삼성전자에서 올해 안에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삼성전자 플러스 한미반도체 관련돼서 어떻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유해 갈지, 그 내용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뭐 보유 종목 체크나 이런 부분들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제가 초기 매수 대비해서 100% 수익 한참 넘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6월 11일 수요일이죠. 어때요? 오전 9시 때 5% 딱 상승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5%대 상승, 타점 공유할 때까지 한 주도 팔면 안 된다, 몽땅 보유해라,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즉 가격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는데 이미 이렇게 누구나 알기 쉽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점. 뭐 다른 것들을 봐더라도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 그쵸? 코스피 2,900포인트 돌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하이닉스가 더 강하긴 하다. 왜? 원래부터 하이닉스가 더 강했으니까. 코스피 상승의 기존 주도주만으로는 이런 상승을 못 만든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빠진다? 그럼 하이닉스만 올라갈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 빠지면 시장이 빠지고, 시장이 빠지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발동을 합니다. 이랬을 때는 하이닉스의 상승세도 발목을 잡혀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최소한 안 빠지거나 조금씩 올라가는 거, 요런 정도의 움직임은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절대 매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매수해라. 그게 뭐예요? 한미반도체. 전 이미 매수를 해놓고 있고,
상승이 확인되자마자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25년도 안에 옵니다. 그걸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아까 전에 제가 계좌 인증한다 그랬죠?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보죠. 보세요. 그쵸? 67% 수익, 55% 수익, 그쵸?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수한 거 여기 샀나요? 저가는 절대 못 맞춰요. 반대로 우리가 고가도 절대 못 맞춰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보세요. 어차피 고가 저가 못 잡는다, 확인하고 매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못 잡는 건 버리자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60%대 수익 구간 나와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신고가를 확인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도 꾸준하게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그쵸? 신고가 이후의 상승 구간. 물론 이쪽 구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방산 쪽 이쪽을 한다고 제가 ABL 바이오를 이쪽 구간에서 못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4월달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76%까지 수익 구간 만들었죠. ABL 바이오는 전략 매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두 자릿수에서도 막 50%, 60%, 70%씩 수익 구간을 보기 위해서 신고가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요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시장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야 되는 종목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많이 빠진 거, 덜 오른 거, 이런 걸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매매하는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작년에 반도체 강할 때 제가 아까 전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삼성전자 하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사야 된다 그랬죠. DI와 같은 종목이에요. 언제 샀나요? 여기 샀나요? 이거 모른다니까.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사야 된다고요. 구간별로. 전체 시세는 다 못 먹지만 우리가 시세를 확인하는 구간에서 대형주가 뒤에서 밀어주는, 지금과 같은 상황, 삼성전자가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몇 프로입니까? 이거 25, 14% 이렇게 수익 터지잖아요. 밑에 내려보면 더 있어요. 26%, 22% 이거 전부 다 24년도 초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할 때 시세를 낸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모두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예요. 그리고 6월 달에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반도체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